안녕하세요, 홍승임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징계 초기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초의 징계 관련해서 민원 제기의 경우, 또는 마음의 편지를 받는 경우, 또는 형사사건에서 넘어오는 경우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선고총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징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대응을 잘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른 유튜브를 통해서도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초기 대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하느냐? 최초 조사를 받을 때, 그게 감찰 조사가 됐든, 아니면 선고총 심의위원회에 대한 조사가 됐든, 아니면 법무 조사가 됐든, 최초 진술을 잘못하거나 그르쳐버리면 나중에 돼서 그걸 되돌릴 수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진술이 중요하다, 여러 번 강조드리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하냐?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해서 최초 내가 어떤 민원 제기를 당했다, 또는 감찰에서 갑자기 언제 조사를 할 테니까 오라고 한다, 분리 조치된 이후에 분리 통보를 받고 나서 내가 언제 조사를 들어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는, 내가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분리 조치되었느냐, 또는 내가 어떤 내용으로 해서 민원 제기를 받게 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본 다음에 조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를 막상 들어가게 되면 실제 조사를 해본 사람, 수사관이라든지 감찰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조사를 받는 그 당사자가 되어보면 굉장히 심리적 압박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연습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이시라면 가급적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예행 연습이라도 한번 하고 들어가는 편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찰 조사를 받게 됐을 때, 법무 조사를 받게 됐을 때, 그 전날이든 전전날이든 내가 이런 걸로 인해서 조사를 받게 되었었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은, 조사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행 연습을 거치는 게 좋습니다. 실제 제가 수사관이 되어보고, 또는 제가 법무관이 되어보고, 당사자가 피조사자가 되어보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저는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사 들어가게 됐을 때, 그게 감찰 조사든 법무 조사든 간에 가급적 조사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를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는 편이 좋겠죠. 그리고 조사 과정 중에서 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모르겠다 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잠깐만 쉴 시간을 줘라, 또는 기억을 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부여해줘라 라고 요청한 다음에 충분히 숙고한 다음에 진술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허투루 진술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에 대해서 감찰에서 던졌는데, 또는 법무에서 던졌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또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라고 하는 순간, 그 이후에 실제 징계위원회에 들어가게 됐을 때는, 또는 선고총 심의위원회에 들어가게 됐을 때는 굉장히 난감해지게 됩니다. 과거에 당신은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느냐 라고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 또는 모르겠다라는 진술보다는 정말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기억이 정말 안 나는 경우라고 하면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또는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라고 진술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감찰이나 징계조사 관련해서는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진술서나 진술조서를 당사자한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라는 그 기회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이때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진술 지인이하고는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다, 또는 나는 A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B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 또는 나는 기억이 없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이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삭제를 하거나요, 또는 내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억이 났다, 추가적으로 좀 진술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추가해서 진술을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검토를 끝마친 다음에 지장을 찍어야 되는 것이지, 대충 보고 지장을 찍는다면 그게 당신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끝내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기억이란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진술조서만은 꼭 정보공개 청구를 등을 통해서 확보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지요. 또는 이런 진술조서를 보고 나 그때 기억이 안 났었는데 그 당시에 누구누구가 있었지, 그 사람한테 사실 확인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해서 진술조서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받고 난 이후에 꼼꼼히 그걸 또 검토한 다음에 이 부분 관련해서 내가 생각이 안 났지만 사실 확인서가 있다, 또는 이 부분 관련해서 내가 그 신고자하고 나눈 카톡 등이 있다, 또는 이 인원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잘 드러내줄 수 있는 CCTV나 기타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근거 자료들을 확보한 이후에 변호인 의견서를 저 같은 경우에는 작성을 합니다. 해서 변호인 의견서에는 우리의 주장을 담고 신고자의 신고 내용하고 배치되는 근거 자료들, 객관적인 근거 자료들을 첨부를 해서 그걸 법무에다가 제출하게 됩니다. 봐라, 사실 신고자는 이런 취지로 해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 다 허위 사실이다, 또는 과장된 사실이다, 객관적인 근거 자료인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다. 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신고의 동기가 분명하다. 이 친구는 이 신고를 한 다음에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갔다, 또는 이 사건을 신고한 이후에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다, 휴가를 냈다, 이런 부분들을 풍부하게 작성해서 법무관으로 하여금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법무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변호인 의견서를 잘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면요, 법무에서는 그러네, 이 사람의 말이 신빙성이 있네, 또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보니까 신고자나 피해자의 진술하고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네, 야, 이 피해자의 진술이라고 해서 또는 신고자의 진술이라고 해서 다 믿을 수 있겠어? 이 객관적인 증거자로 보면 징계위원회 가도 이거는 뻔히 드러날 만한 그런 사유가 분명한데, 그런 계기가 있는데 라고 판단하게 됐을 때는 징계 요구를 하기 전에 징계 불요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법무관님 입장에서도 이걸 갖다가 무턱대고 징계 요구를 해서 징계위원회가 개최가 되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생겨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 때에는요, 사령관이든 사단장님이든 누구든 간에 징계 요구가 아닌 징계 불요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령관님이나 사단장님 이런 징계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되겠지만요, 이렇게 해서 징계 불요구로 정리하는 경우가 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징계 불효가 됐을 때 서면 경고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이 서면 경고 내가 받아들일, 감내할 수준이다 라고 한다면은 제일 빨리 사건을 신속하게 잘 끝낼 수 있는 이 불효구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초부터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거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싶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최초부터, 조사 때부터 잘 준비해서 들어가는 게 가장 쉽고 빠르게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해서 여러분들께서 각종 신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불리조치를 당했거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없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 홍승인 변호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싸워드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